중국에서의 상황은 한국 대기업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사드 문제로 인해 불티나게 팔리던 한국 제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 매출이 폭락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도 심했습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풍토가 당연시되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됐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탈락이죠.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해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연간 2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편은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인데요. 노란색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14년 1분기까지만 해도 2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중국에서 당당히 1위였는데요. 꾸준히 하락해서 19년 2분기 기준으로 중국 점유율이 0.8%에 불과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만약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중국 시장이 폭망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입김이 전혀 없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잘 나간다는 거죠.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 내에서만 주로 팔리는 것과 정말 대조적입니다. 삼성전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8년 4분기에는 18% 점유율이었지만 2019년 1분기에는 21%로 껑충 뛰더니 2019년 2분기에는 22%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2위가 화웨이인데요.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사주고 있어도 겨우 16%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 뒤가 바로 애플로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0%를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애플은 아예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즉 애플 TV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와 애플 그리고 디즈니가 콘텐츠 경쟁에서 죽음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에 무지막지한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당국은 한국산 게임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은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한국은 발빠르게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원래 발을 들이기는 쉬워도 빠져나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은 이를 악물고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을 압박해도 중국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작년에 선전과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을 연이어 철수하더니 지난 9월에는 마지막 남은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를 먹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얼마나 탈중국이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 CEO 팀 쿡은 탈중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하지 못한 일을 삼성전자가 탈중국에 성공했다면서 격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진행한 탈중국은 중국 제조업이 몰락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꼭 찍은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그런 후에 삼성전자는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장소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6,800만 대인 노이다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연간 1억 2천만 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격변하는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행보입니다. 너무 빠른 행보에 중국도 당황했는지 중국 당국의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 공장을 폐쇄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으면서 품격을 갖춘 것은 삼성전자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시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삼성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기사는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은 보도에 저도 무슨 의미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제스처였던 거죠. 연인과 헤어졌을 때 마무리를 좋게 하고 헤어지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법인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분 100%야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중국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해외 기업 통제를 위해서 해외 브랜드나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 중국 당국의 입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까지 탈출하려는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 당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철칙처럼 내려오던 관행까지 깨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중국 현지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한국을 미국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 당국도 신경 쓸 만큼 한국 기업의 파워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거기에 일본의 도발까지 혼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누군가는 중국과 맞짱을 떠야 했다. 트럼프가 25년간 중국이 기술을 훔쳐왔다며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조 원 이상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던 애플도 결국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맥프로 최신 모델 생산을 미국 텍사스에서 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 생산량 중 15%에서 30% 정도를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필리핀이나 대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 1,000만 명 가량을 고용하는 대만 기술 업체들도 중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황급히 떠나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배워야 한다는 한 언론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미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무역전쟁 와중에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서방 기업들의 모범이 된다며 한국의 탈중국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논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며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보다 더 빨리 동남아 등지에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실적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삼성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13년에 20%로 정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0.8%에 그쳤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2010년대 초반 시장 점유율이 약 10%였으나 지난해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지난해 선전과 텐진의 스마트 공장을 폐쇄했으며 후이저우에 남아있는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기지를 성공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인도 뉴델리 외곽에 연간 생산량이 1억 2천만 대나 되는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 공장을 열었고, 베트남에는 4개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 지난해 매출이 74조 원으로 베트남 총생산의 2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달성한 전체 매출 243조 5,100억 원의 30%를 베트남에서 담당하면서 중국을 넘어 삼성의 최대 해외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 중국 베이징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베이징 1공장의 핵심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실적 부진은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사드 보복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판매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드 보복이 2017년 말 마무리됐지만 이듬해 판매량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키워줬고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더니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급속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4%로 1위를 한 삼성을 중국 화웨이가 15.5%로 바싹 따라오고 있고,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삼성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락하고 있지만 한때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서 중국의 화웨이는 28%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삼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전 세계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과 경쟁하게 된 데는 불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집중 육성해온 것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 한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3억의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공격 등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아담 히키 미국 법무부 차관은 중국 무역의 기밀 및 지식재산권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와 관련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이후 경제 스파이 사건의 80% 이상이 중국과 연관이 있다면서 10개 중 8개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특수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71개에 달합니다.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으로 1693개나 되지만 이제 한국의 1위 품목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 핵심 기술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도면, LNG선 건조기술 등과 같은 조선기술, OLED 소재기술, OLED 세정기술 등과 같은 모니터 액정기술, 2차 전지에 관한 소재와 제조기술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국내에서 2012년 OLED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OLED 관련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고 한국의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 시장도 국내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중국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220%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지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유출 사고가 나면 중국 기업들이 나타나며 성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중국의 행태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에 경고를 주었지만 중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트럼프가 강한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화웨이를 제재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제재 이유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이용해 미국과 우방의 통신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 및 군과 관련이 있어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어 중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 멍한저우 부회장을 23가지로 기소하며 가장 중요한 혐의로 미국의 테크 기업의 기술을 훔쳐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점점 커져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자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가 일본이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는 삼성전자를 5G 장비사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4년까지 5년간 KDDI에 공급하는 5G 기지국 장비 규모는 2조 3,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7년 세계 통신시장 점유율이 27.9%로 1위였던 화웨이는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불과 3.2%밖에 되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20%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5G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 이 목표